안녕하세요. 왕선택입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과 함께하는 평화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오늘 두 번째인데 나쁘지 않다. 핵심을 짤막한 시간에 전달해야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북핵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을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핵 외교의 철학이라고 그럴까? 이것과 북한의 핵 외교의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핵 문제도 생긴 거고 풀릴 뻔하다가 꼬여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같은 나라가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북한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비난만 할 건 아니고 문제를 풀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이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게 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공산권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은 엄청난 체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루마니아의 초세스쿠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인민들 손에 잡혀가지고 길거리에서 죽게 됐단 말이죠. 일종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있다면은 미국과 수교하는 거다. 그래서 92년 1월 21일 21로 기억을 하는데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국제비서 김용순이 이미 국무부 부장관 아놀드 켄트를 만나가지고 했다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거절했습니다. 없어질 정부라고 본 거예요. 정권이라고. 그걸 거절당하고 김일성은 미국이 결국은 군사적으로 우리를 치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유수단이 있어야 될 나이. 뭐냐? 핵과 미사일이다. 그때부터 핵과 미사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IAEA의 이제 핵사찰 그게 그 당시에는 주요 과제였고 핵사찰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이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말씀하시는 그 주한미군 수교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가 됐었지만 핵사찰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돼서 사실 92년에 중반까지는 약간 좀 긍정적인 기간이 있었던 걸 이해를 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교를 거절하고 IAEA와 북한 사이에 일단은 일반 사찰에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사찰이라는 것은 합의한 부분만 사찰관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IAEA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지만 특별 사찰을 요구하게 돼요. 특별 사찰이라는 건 불신 검문입니다. 이게 수상하다.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를 그렇지. 특별 사찰을 요구하면서 북한이 반발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주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트집 잡아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는 핵 비확산 조약, NPT로부터 탈퇴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92년 한 해 동안 쉬었던 팀 스피릿 훈련을 93년 3월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10월 달에 발표를 해버려요. 그게 제1차 북핵 위기의 시작점으로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NPT 탈퇴가 결국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그런 셈이 됐어요. 이제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협상을 보면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미국은 NPT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나라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고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 혼자서 NPT를 관리하게 되니까 유일한 슈퍼파워로서 북핵 문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압박을 해 들어가다 보니까 두 나라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최대 피해자는 우리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 사이를 왕래하면서 이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2003년 8월 27일 날 시작된 육자회담. 육자회담이라는 건 그 전에 94년부터 94년 10월까지 북한이 NPT 탈퇴한 직후에 미국이 바로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어요. 제네바에서 협상한 결과로 94년 10월 달에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은 수교 협상을 개시해주고, 그리고 경수로 발전소를 져준다는 조건으로 그 북한의 핵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때는 98년부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핵 문제가 없으니까 미국 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맘 놓고 화해협력을 한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 아들 부시 정부가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네오콘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 속도 조절하라고 압력을 넣고, 2002년 10월 달에 당시에 그 국무부 차관이 존 볼턴입니다. 볼턴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냐면, 북한이 몰래 지금 엉뚱한 데서 영변 아닌 곳에서 별도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 이거를 그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들고 왔었어요. 7월 달에 제임스 켈리하고 그 당시 이제 국방부의 부차관부가 로리스, 그때 7명이 갔어요. 김계관 당시 외무성 제1부상한테 압박을 넣었어요. 자백하라. 그런 거 없다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계속 미국 쪽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판은 깨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 저녁을 지나고 난 뒤에 아침에 강석주 외무상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7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당차게 얘기하더라는 거지. 나는 그 당시에 그걸 통역했던 한국계 미국인인 통킴 네. 김동현 씨 네, 맞습니다. 한테 나중에 퇴임한 뒤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권 국가고 NPT도 이미 탈퇴했는데 이거를 말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당시 그때 김동현 씨 얘기가 7명이 눈 착착착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됐다고 일어서더라는 거지.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북한이 자백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2002년도 10월달 제2차 북핵 위기지 바로 그게. 이제 시작점이 네, 바로 그렇죠. 그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93년 3월 달에 1차 북핵 위기고, 부시 정부가 이제 네오콘들이 특히 볼턴이 긁어부스럼 맺는 것이 그 10월 달 북핵 2차 북핵 위기예요. 아니 2002년에 그렇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자백했다는 식으로 덮어 씌우면서 경수로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지 않았어요, 미국이? 맞습니다. 경수로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2003년에 반발하기 시작해요. 중요 공급도 중단을 했고, 그렇지. 경수로도 그래서 이제 세게 반발하니까 미국이 바로 협상을 제안해요. 그러면서 베이징에서 이제 북한, 미국, 중국 3자 회담을 했습니다. 3자 회담에서 북한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간 거야. 내가 2003년 4월 하순에 장관급 회담으로 평양을 가는데 그 직전에 제임스 켈리가 왔어요. 와가지고 3자 회담에서 그 회담을 해보니까 북한이 고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5자 회담으로 문제를 풀도록 가서 이번에 평양 가서 좀 북한을 설득해달라. 그런데 가서 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었고, 그랬더니 북한이 뭐라고 하냐면 남쪽은 무조건 미국 편이고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중국도 가만 보면은 이게 믿지 못할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4대1로 포위당을 하던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고 당신네가 러시아를 끼워 넣어라. 나오면은 그래도 좀 든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그 얘기를 했고 7월 달에 장관 회담을 여기 신라 호텔에서 했는데 그때도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그때 그 회담 취재했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하신 거 저는 전혀 몰랐어요. 7월 달에 회담하고 돌아가서 8월 초인가 북한이 아주 우리의 주동적 발기에 의하여 하면서 육자회담을 제안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8월 27일 날 육자회담 1차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그 차수를 거듭해서 2005년에 가면은 2003년 8월 27일 시작한 육자회담이 2005년 9월 19일 날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그때 이걸로써 노스코리아의 핵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정말 훌륭한 로드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백악관하고 국무부는 9.19 공동성명 만들어가지고 세계 언론들이 격찬하는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만들어냈는데 다음날 재무부가 BDA 사건을 터뜨려버리죠. 그 문제는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9월 19일 날 이제 서명식이 있었는데 재무부에서 방코델타 아시아를 관찰 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나흘 전입니다. 맞아요. 나흘 전. 15일 날 잠깐 그 기사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아니 그 9.19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BDA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빨간 딱지를 붙인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과 협상할 생각도 없고 약속을 지킬 하는 이유가 없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핵실험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1년 후인 약 1년 후인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는 9.19 공동성명이 그대로만 이행이 됐더라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안 가고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2차 핵실험 하고 나면 그거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고 똑같아요. 2차, 3차, 4차, 5차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뒤에 4년 후에 우라늄 폭탄이 안 나왔다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실험을 5번, 6번을 했는데 한 번은 부시 때 하고 오바마 때 4번을 했어요. 트럼프 때 6차 핵실험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6차까지 핵실험을 한 북한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단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북핵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배경에는 미국의 북핵 정책의 착오. 이제는 내 걱정거리는 6차 핵실험까지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끼리의 군축회담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동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핵 보유국은 누굽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은 사실상 동북아 국가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꼴은 뭐가 돼요? 6차 회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수호석 부의장님과 이 북핵 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다가 보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상한 것과 달라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답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